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심각한 어떤 질환이 없이 그저 두통만 발생하는 것을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증상만 발생하는 이 1차성 두통은 중병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1차성 두통이 뇌경색, 즉 중풍이 되겠죠.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런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조속히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차성 두통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긴장성 두통이나 또 편두통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추성 두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두통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경추가 원인이 돼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성 두통들은 머리의 혈관이 확장되거나 또는 머리에 있는 어떤 신경 분지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해당 부위인 머리에 통증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경추성 두통은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머리가 아닌 경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경추성 두통은 머리로 나타나는 두통의 양상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경추성 두통이 최근에 연구되고 새롭게 제시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경추성 두통을 21세기의 신종 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추성 두통은 특히 21세기의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진화의 맨 마지막 과정은 직립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서서 생활하는 것보다 저부터 해서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시야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기보다는 땅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의 발달로 최근엔 더욱더 우리가 멀리 보기보다 고개를 들기보다 고개를 숙여서 보는 현상을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목을 빼고 보는 거북목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목이 일자로 되는 이제 일자목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은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농경사회에서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는 일과 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문명의 발달로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것이 또 설사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쉼이 없이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에 생긴 원인이 머리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머리에 있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중요한 것이 3차 신경 제1번 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3차 신경의 1번 분지와 또 목에 있는 신경들이 서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바로 이 3차 신경과 머리에 있는 3차 신경과 목에 있는 신경 분지들이 서로 어느 일정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추 중에 1번, 2번, 3번 경추를 상경추라고 하고요. 이 상경추 신경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3차 신경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게 된다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신경과 경추의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3차 신경 경추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경추성 두통은 굉장히 좀 다양한 통증의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제가 이것을 논문에서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약간 패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두통의 양상이 이제 머리 후두부와 함께 눈과 이마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붉은색 박스를 보시면 두통이 주로 머리 꼭대기 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두통이 후두부와 함께 양측이든 편측이든 옆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다양하게 머리 부위에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됐든 이 경추성 두통은 주로 상경추, 즉 경추 1번, 2번, 3번의 문제들이 주로 두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경추성 두통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1번은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지 않고 숙여서 보는 자세를 하기 때문에 이 경추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추성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고 자세를 멀리 보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1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통에 우리가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원인과 상관없이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대증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용한 것을 침 치료나 또 약침 치료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목 뒤에 경혈들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이시는 대로 아문, 풍지, 풍부, 왕골, 예풍들은 후두부와 상경추 사이에 있어서 과거부터 현재도 그렇고 중풍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혈입니다. 과거 사람들도 이 상경추가 머리에 있는 두경부의 뇌혈류 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 임상 경험으로는 이 부위에 침치료와 더불어 약침 치료를 하게 되면 목에 굳어 있는 것들이 잘 풀리고 두통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해도 때로 잘 풀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빳빳하게 굳는 현상을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한방에 있던 용어로 항배강 수수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목뿐만 아니라 승모근이 자꾸 굳고 통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깨가 결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추위를 잘 탑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경부까지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안구의 통증이나 안구 건조증,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항배강 수술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스트레스라거나 또는 근육의 경지, 기혈의 울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한약을 잘 써주면 또 의외로 생각보다 용이하게 항배강 수수가 풀리고 함께 두통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두통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더 중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경추성 두통을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정보가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